봐야 될 건 42번입니다. 어떤 두 직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한 직업에서 표본 A를 또 다른 직업에서 표본 B를 추출해서 월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왔고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입니다. 보시면 표본 A와 표본 B의 분포 어떤 게 더 고르냐고 물어봤는데 고르냐 고르지 않느냐는 뭘로 판단하는 거였냐면 표준 편차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고요. 이거 국어적으로 약간 헷갈린다고 그랬는데 고르다라는 건 이렇게 잘 퍼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르다는 건 표준 편차가 더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A하고 B 중에 표준 편차 누가 더 작으니 물어보는 거니까 B가 더 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니은 A의 크기와 B의 크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인데 이제 이거는 얘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추정이었거든. 실내 구간의 길이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실내도 똑같아요. 표준 편차가 조금 다르거든. 표본의 크기랑 표준 편차랑 실내도를 이용해서 이 길이가 나오는 건데 어차피 평균이 240인 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지금 240에서 3 더하고 3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야. 얘가 3이란 이야기고 밑에 오는 녀석은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야. 이건 2란 이야기입니다.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N1, N2 중에 누가 더 크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시면 신뢰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말이 어디 있죠? 신뢰도는 둘이 똑같기 때문에 K의 값은 당연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보시면 4K가 루트 N1이고 요거 넘어가면 5K가 루트 N2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N1이랑 N2 중에 N2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B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A의 크기가 B의 크기보다 작은 거니까 니은도 참이네요. 그죠? 맞는 얘기고요. 디귿번 신뢰도를 알파보다 크게 하면 구간의 길이가 증가하느냐인데 이거는 뭐 이 값이랑 상관없이 이 실내 구간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내 구간의 길이 우리 보통 L로 표현했는데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는 거니까 이거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였다고요. 각각의 알파벳들이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K는 신뢰도에 해당하는 Z값,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 그죠? 뭐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신뢰도를 크게 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손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얘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신뢰도가 커졌다는 건 확률 입장에서 보면 확률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니까 Z값도 커졌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K의 값도 커졌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도 길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뢰도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길어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왜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시켜보면 그래서 결국 신뢰 구간이라는 건 X바에서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에다가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보면 X바는 내가 조사해서 찾는 값이고 시그마도 내가 조사해서 찾는 값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신뢰도 가지고 K 바꿀 수 있고 표본의 크기 가지고 N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죠? 이 두 개가 사실상 신뢰 구간을 결정할 수 있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인데 신뢰도를 키우면 믿음직스러운 말은 되지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요. 뭐 정확성이라는 건 교과서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대충 느낌은 오잖아. 그죠? 그래서 신뢰도가 너무 무작정 커지기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별로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뭐 평균 점수가 20점에서 80점 사이야.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믿을만 하지. 하지만 어쩌라고. 자, 이게 50점에서 60점 사이야 라고 하면 20점에서 80점 사이야 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좀 더 정확성은 늘어나는 거라고. 물론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조금 더 들긴 하겠죠. 그러니까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정밀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건은 믿을만한 신뢰도는 올라가면서 정밀함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K 늘려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N도 키우는 겁니다. 그죠? 표본의 크기도 크게 하면, 신뢰도도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무작정 길어지지 않으면서 믿을만해지고 좀 정확해지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엔 나머지 값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만히 내비두고 이것만 키운다는 이야기니까 얘가 더 커질 거야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신뢰 구간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음 얘기할 건 45번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또 할 것 같은데, 정기분포를 따르는 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거였잖아요. 표본의 분산이 아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요. 분자에 있는 시그마 제곱은 모 분산, 분모에 표본의 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표본의 분산은 우리 보통 S제곱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거는 모 분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였어요. 아무짝에 상관없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번은 참이 될 거고요. 니은번,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95%의 신뢰 구간을 포함하느냐인데, 신뢰도만 올라갔다는 이야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이야기고요. 동일한 표본을 사용한다는 건 X바도 똑같고 N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시그마도 똑같을 거고. 그죠? 그럼 결국 99%의 녀석은 내가 찾은 X바에서 이만큼 벌어지는 거고, 95%인 건 얘보다 약간 조금 벌어지는 거니까 99%짜리 신뢰 구간은 95%짜리의 신뢰 구간을 포함하고 있을 거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죠. 얼만큼 떨어졌느냐 이야기니까요. 디귿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크기가 작을수록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네요. 구간의 길이는 다시 써보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신뢰도는 일정하고 크기가 작아진대요. N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네. 분모가 작아지면 숫자 전체는 커진다는 이야기고, 숫자 전체가 커졌다는 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50번.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른 높이는 정기분포를 따르고요. 100개를 추출하겠대요.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 그 얘기네. 이 100개에 해당하는 평균이 2, 4, 5고 100개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가 20이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나 싶지만 제가 이거 추정 언젠가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 아니고요. 표본 표준 편차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X라는 건 다시 튀어오른 높이, 전체 높이는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표본의 크기가 100개짜리 녀석을 살펴보니 그 100개짜리의 표본 평균이 소문자로 씁시다. 100개짜리의 표본 평균이 245고요. 표준 편차가 20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그마가 아니고 S라고. 그죠? 95% 신뢰 구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결국 신뢰 구간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겠죠? 95%라는 신뢰도는 1.96, K의 값이 1.96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다 나왔죠?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신뢰 구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245에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 M 245에다가
1.96 10분의 20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딱 계산해 보면 2에다가 1.96 곱할 거니까 3.9다. 그죠? 그래서 245에서 3.9 빼고 3.9 더 하는 거냐. 그죠? 그러면 개수 몇 개일 거냐면 245에서 오른쪽으로 3개, 왼쪽으로 3개. 그죠? 총 7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정수에서 3.9만큼 왼쪽, 3.9만큼 오른쪽. 그럼 딱 그 녀석이랑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해서 총 7개가 이 구간에 속하는 정수가 될 거야 합니다. 그죠? 모표준 편차가 1.96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10개의 길이를 측정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대. 이례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10입니다. 모평균 신뢰도 95%짜리 구간을 구했더니 알파에서 베타래요. 근데 그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랍니다. 그럼 K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세요 그 얘기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하면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해서 10이라는 건 알파 베타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5니까 10개의 표본 평균이 얼마란 이야기냐면 5다 그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알파랑 베타라는 건 어쨌든 X바에서 뺀 거고 X바에서 더한 거기 때문에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인 거잖아요. 둘이 더한 게 지금 10이야 그 소리 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그냥 2X바거든요. 그래서 X바가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값이 5고 이것의 값도 5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95%라고 어디였어? 95%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이 1.96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말한 것처럼 N이 10이에요. 이상한 숫자 10입니다. N이 10 얘도 10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표준 편차 시그마는 1.96분의 1이래. 다 나왔다 그죠? 알파벳에 넣어야 할 숫자들은 모조리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구해보시면 알파는 5에서 1.96이랑 1.96분의 1이니까 이거 둘은 퉁쳐서 날아간다 그죠? 루트 10분의 1 이게 알파고요. 똑같이 루트 10분의 1 더한 것이 베타네요. 그래서 K는 두근의 곱 가지고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5에서 10분의 1을 뺀 거고요. 즉 10분의 249고요. 얘가 두근의 곱인 10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값이 249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실내 구간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도 잠은 노래 부를 거야. 그 다음은 54번. 하루 여가 활동의 평균은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16명을 추출해서 평균 내니까 75분 나왔더래요. 95% 신뢰 구간이 A, B인데 16명을 다시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77일 때 이번엔 99% 가지고 했더니 저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나온 거야. 그죠? 표본이 2개 나왔거든요. 처음에 16개짜리로 했을 때 95% 요거였고 두 번째 16명짜리로 했을 때 이거에 이거가 되더라 라는 거야. 그죠? 그럼 2개 식을 따로따로 써보면 첫 번째로 나온 녀석은 첫 번째의 n이 16인 경우는 x바가 75다 그 얘기고 이거 뭐 n 1 이렇게 쓸까요? 75란 이야기고요. 신뢰도가 95%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은 1.96 이렇게 생겼다. 그쵸? 그럼 원래 신뢰 구간의 뭐 길이라던가 신뢰 구간을 확정하려면 x바, k,
n 시그마 4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3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시그마가 안 나왔다고요? 두 번째로 나온 걸 보면 똑같이 16명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번엔 표본 평균이 77이라고 했고요. 신뢰도를 99%까지 끌어올렸으니까 2.58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CD가 이제 얘도 이렇게 생겼고 역시나 시그마의 값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D랑 B의 값이 3.86이라고 나왔거든요. D는 어디서 온 거냐면 두 번째 신뢰 구간의 오른쪽 값이고요. B는 어디서 온 거냐면 첫 번째 신뢰 구간의 오른쪽에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가지고 신뢰 구간을 찾아보면 75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m 75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B란 이야기고요. 밑에 있는 거 가지고 찾아보면 77에서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77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D란 이야기잖아요. 이거 둘이 뺐더니 3.86이다 그 얘기 하는 거네요. 어차피 여기도 시그마만 비어있고 여기도 시그마만 비어있죠. 산수하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보면 D-B라는 건 D는 77 더하기 2.58의 4분의 시그마에서 B는 위에 거예요. 75 더하기 1.96 4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상수는 77에서 75 뺄 거니까 2고요. 나머지는 2.58에서 1.96을 먼저 뺍시다. 그러면 6이냐?4로 먼저 나눌까요, 그냥? 아니, 싫어. 2.58에서 1.96을 빼면 0.62 0.62 곱하기 4분의 시그마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의 값이 3.86이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0.62 곱하기 4분의 시그마가 1.86이고요. 1.86은 0.62를 3배 하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4분의 시그마가 3이란 이야기여서 시그마는 1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정보들 차근차근 메모해서 신뢰 구간 잘 쓰시면 B랑 D는 충분히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게 맞죠. 그죠. 이게 봐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건 이건 여러분한테 표본 평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끌고 들어온 개념이에요. 왜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죠. 근데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평균이 얼마인지 찾는 거야. 단원의 이름이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모평균이 모르기 때문에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 대충 예측을 해보자는 거야. 뭘 가지고?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하나의 표본 평균에서 요만큼씩 떨어뜨려서 이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어서 걔네들로 평균을 낼 수 있으면 그건 모평균이랑 똑같다거든요. 아니 그럼 표본 평균 여러 개를 조사해서 다시 평균을 내는 거면 모집단을 그냥 조사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하는 문제에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지. 하나의 표본 평균 가지고 전체 평균 찾는 거야. 수리학당의 평균 점수로 일산의 평균 점수를 예측하는 거야. 근데 수리학당의 평균도 나오고 G 머시기의 평균도 나오고 매 머시기의 평균도 나오고 이 머시기의 평균도 나오면 그거 다 평균 낼 거면 그냥 일산 싹 다 평균 내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표본만 조사해서 찾는 거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랑 달라요. 16명짜리의 표본 평균 75는 모평균이랑 다르다고. 그 다음 16명짜리의 표본 평균도 모평균이랑 달라요. 201호의 평균 점수, 202호의 평균 점수는 꼭 같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201호의 평균, 202호의 평균, 203호의 평균, 204호의 평균을 내면 그건 그냥 2층의 평균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모집단을 수리학당이다, 뭐 일산 전체라고 치면 표본 평균은 내 입장에서 보면, 학생 한 명 한 명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값이거든요. 그런데 일산 전체 지역에서 보면 그냥 한 학원의 값인 거야. 그래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건 나를 대표하는 평균값, 대표값일 수도 있고, 일산 전체 지역에서 보면 그냥 저기 있는 한 학원의 값, 하나의 데이터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입장이 되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평균값, 우리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데이터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16명은 우리를 대표하는 게 75야. 두 번째 16명은 우리를 대표하는 게 77이야. 문제를 푸는 내 입장에서 보면 너는 75고 너는 77이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애들이 물론 여러 개 있어서 평균 내면 전체 평균이 되겠죠. 됐나요? 뭐가 헷갈렸는지? 말이 안 나오네. 너도 자면 노래 부를 거야. 이지은. 그 다음 몇 번이니? 56번도 해주세요. 네. 57번 전에 56번 보고 갑시다. 밑에도 있구나.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60이고 편차가 5래요. 50 이하인 걸 불량이라고 판정할 건데 2,500개 추출했을 때 그 2,500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거고요. 불량품 개수를 Y라고 할 거래요. 되게 친절한 문제죠. 확률 변수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고. 첫 번째 나온 확률 변수는 뭐였어요? 무게야, 무게. 그러다가 불량품의 개수라고 확률 변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X랑 Y 사이의 관계는 어디 갔냐? 무게가 50 이하면 불량으로 취급할 거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를 살펴보면 제품의 무게인 X라는 녀석은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고요. 크기가 2,500개짜리인 표본 평균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얘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표본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이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50분의 5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10분의 1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X바에 해당하는 분포고요. 불량품의 개수인 Y는 뭐부터 봐야 되는 거야? 이항 분포부터 봐야죠. 2,500개 시행할 거래요. 불량률 찾아야 됩니다. 불량률 찾으려면 이거 가지고 X가 50 이하의 확률 구해야죠. 50g 미만이면 불량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50g에 해당하는 Z의 값은 60에서 10 떨어져 있다. 그죠? 편차가 표준 편차의 2배니까 이거 Z가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이랑 똑같고요. 0.48이네요. 얘는 0.0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항 분포를 따를 것이고 선곡하면 되니?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평균 얼마냐면 2배 하시면 5,000이죠. 50이고요. 98 곱할 거니까 7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을 고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죠? 기억법 보시면 X바가 60 이상일 확률인데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 60이기 때문에 60 이상이라는 건 0.5 될 것 같고요. 니은번 보시면 Y가 57 이상이래요. 57 이상이면 Z가 1 이상이라는 소리고요. X바가 59.9예요. X바가 59.9면 역시나 마이너스 1 이하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둘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Z값으로 1, 얘도 Z값으로, 잠깐만. 아, 맞죠? 1 이상, 마이너스 1 이하니까. 둘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디귿번, 임의의 양수 K에 대해서 X랑 X바가 똑같이 60 평균에서 K만큼 떨어졌을 때의 확률인데 둘 중에 표준 편차는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고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더 넓적하게 퍼져 있다는 이야기니까 똑같은 간격 떨어지면 확률은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잖아.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X도 될 수 있고 X바도 될 수 있는데 X에 해당하는 걸 얘 가지고 그렸으면 X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뭐 여기가 M이겠죠? M이 얼마? 60.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X바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똑같이 60. 그럼 임의의 양수 K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 60에서 똑같이 K만큼 떨어졌다고 봐. 이렇게. 얘가 훨씬 크죠. 그죠? 이게 아무리 멀어진다고 해도 결국 얘가 갈 수 있는 끝까지 다 가면 1, 1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조금만 땡겨오면 X바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에다가 어떤 양수를 집어넣든 항상 X바의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함수 바뀌면은 항상 이항분포 쓰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죠. 뭐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주로 바뀌는 과정이 이거 이제 풀다 보면 경험에 의해서 말했지만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불량품의 개수 이항분포고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찾는 거잖아요. 이건 확률에서 잘 안 바뀌는데 정규분포를 가지고 다시 이항분포를 가는 경우엔 확률 배수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정규분포를 가지고 다시 이항분포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로 가냐,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가냐 그런 관점이 아니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건데 확률 변수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정규분포를 쓸지 이항분포를 쓸지는 문제에서 찾으셔야죠. 맥락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보면 얘는 무게고 이건 불량품의 개수이기 때문에 제품의 무게랑 불량품이라는 건 둘 사이의 관계는 뭐였냐면 무게가 50 이하면 불량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무게가 50 이하의 확률을 먼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무게는 정규분포 가지고 찾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한 건 선후가 약간 바뀐 거예요.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로 갈 때,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갈 때 바뀌냐 안 바뀌냐 그런 거라기보단 확률 변수를 먼저 찾아놓고 내가 써야 되는 게 정규분포인지 이항분포인지를 찾는 겁니다. 나온 게 확률이면 나온 게 뭐라고? 나온 게 평균 표준 편차면 확률 찾는 거고요. 정규분포. 나온 게 확률이면 평균 표준 편차 찾는 거죠. 이항분포.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이항분포는 이거 이용해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찾는 거였고 정규분포는 이걸 이용해서 물론 표준화 해야 되지만 Z로 바꾸긴 해야 되지만 확률 찾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나와 있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지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온 걸로 확률 구하는 건지 이것이 사실은 이항분포를 써야 하는 건지 정규분포를 써야 하는 건지에 대한 힌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로 와서 보면 제품의 무게가 평균 표준 편차고 50 이하면 불량이라고 그랬거든. 나온 게 뭐야? 이거야. 평균이나 표준 편차 나왔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50 이하 어쩌고 저쩌고? 50 이하일 확률. 그게 뭔데? 불량률. 근데 뭐래? 2,500개 이미 추출해서 불량품 개수 물어봤어요. 2,500개 독립시행하는 거야. 불량률은 이거 가지고 찾는 거지. 그럼 이해 나온 거라고요. 2,500번 시행할 거야? 불량률. 이걸로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써 있는 거 나온 게 뭐고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거 가지고 이항분포인지 정규분포인지를 파악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확률 변수 먼저 보고 그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이걸 쓸지 이걸 쓸지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눈치채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요즘 블랙핑크가 핫하다며. 조회수를 갱신한 노래가 뭐야? 네? 정신 차려. 노래 시킬 거야. 제일 잘해요. 모집단이 저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10 이하일 확률을 저렇게 나타내겠대. 그럼 다시 보면 모집단 자체는 정규분포래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생겼고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은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대신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었을 텐데 알고 싶은 건 뭐래? P, n, 시그마라는 건 x바와 모평균의 차이가 10 이하. x바와 모평균의 차이가 10 이하. 1 확률이랍니다. 되죠? 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이거 얼마야? 100이죠, 100.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왜 소문자로 썼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블랙핑크 생각하느라. 이렇게 생겼고요. 절대값 풀어 제껴보면 마이너스 10 x바 마이너스 100 10 그래서 이게 넘기면 되죠. 90 x바 110 이거 확률 구하세요라는 말이에요. 근데 x바 자체도 평균이 100인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2배의 p 100 x바 110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요. 이거 이제 표준화 하시면 되죠. 편차 10인 상태니까 Z로 바꾸어 보자 그 얘기예요. 10을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되죠. 표준 편차 이거였다고요. 그래서 시그마 분의 10 루트 n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110 빼기 10이니까. 아니 110 빼기 10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역수 취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다시 얘가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보면 n하고 시그마에 서로 다른 숫자들을 집어넣었을 때 누가 더 크냐 물어보는 건데 결국 이거는 z로 바꿔보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숫자 중에 누가 더 크니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z가 커질수록 확률은 커지는 거잖아. 그죠? 어차피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n과 시그마에 서로 다른 숫자들을 집어넣었을 때 누가 더 크니 작으니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z의 값이 누가 더 크니 작으니를 이야기하는 거여서 결국 얘 중에 누가 더 크니 작으니를 이야기하는 거더라 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는 10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지. 시그마분의 루트 n 중에 뭐 할 거야 그래서? 그거 있었으니까. 시그마분의 루트 n 중에 누가 더 크니 작으니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법부터 보시면 p 4,3이라는 건 n이 4고 시그마가 3이잖아요. 좌변에 있는 건 3분의 10 루트 4고 우변에 있는 건 5분의 10 루트 4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어차피 n이 그대로 있고요. 시그마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시그마가 더 커졌대요. 시그마가 더 커졌대. 시그마가 커졌대. 분모가 커졌대. 숫자 전체는 작아졌다는 이야기죠. 숫자가 작아졌다는 건 확률도 작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꽝이고요. 니은은 시그마는 가만히 있고 n이 커졌거든요. 시그마는 가만히 있고 n이 커진 거니까 n이 커지면 z의 값도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n이 커지면 z의 값도 커지니까 확률도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될 거고요. 디귿은 시그마랑 n이 둘 다 변했기 때문에 얘는 대입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둘 다 3이야.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z의 값은 3분의 10 루트 3이고요. 우변에 있는 건 5분의 10 루트 5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고 있어. 10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거 루트 3분의 1하고 루트 5분의 1하고 이거 물어보는 거다. 그죠? 루트 3이랑 루트 5 중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역수 취했으니까 얘가 더 크네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이 하나요? 그래서? 그러네요. 답이 2번이네요. 니은 하나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고요. 이걸 차근차근 풀어서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표준화를 해보면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소리가 돼요. 그 이후로는 뭐 그냥 적당히 저기 나와 있는 숫자들 대입하셔가지고 비교만 해보시면 되죠. 또 해야 될 거 있던가요? 또 있어? 61번.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무게, 배의 무게, 사과랑 배랑 확률 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 사과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기 지금 x랑 y를 갖다 써버렸기 때문에 제가 x, y를 쓸 수는 없어서 그냥 손으로만 생각해 볼 텐데 사과의 무게라는 건 평균이 350이고 표준 편차가 30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배의 무게는 평균이 490이고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로 선택한 9개 무게의 총합을 x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9개짜리 표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표본을 만들면 표본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지 표본의 합 자체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수리학당의 평균 점수가 궁금한 거지 수리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의 총 점수 합을 궁금해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9개 무게 총합을 x라고 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9분의 x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마치 x바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기는 x가 3240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지만 우린 이렇게 그냥 두고 풀지 않을 거고요. 이걸 9로 나누어서 9분의 x, 9, 3, 27, 96, 54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뭐라고? 크기가 9짜리인 표본 평균이라고요. 즉 이렇게 써도 되려나 모르겠다만 x바가 360 이상일 확률 구하세요라는 말이 된다고요. 이걸 9로 나누어야 된다고. 크기가 9짜리인 표본의 평균이 360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크기가 9짜리인 표본의 합이 3240 이상이냐는 건 이걸 9로 나눈 게 평균이니까
360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요. 원래 사과의 무게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거든. 크기를 9인 녀석으로 바꾸어 보면 평균이야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3분의 30이니까 표준 편차가 1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 Z가 1 이상일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로 바뀔 거니까. Z가 1 이상이라는 건 0.16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Y도 마찬가지인데 구해야 되는 건 Y가 2008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Y는 뭐였냐면 배 중에서 4개의 무게의 합이 Y랬어요. 그럼 얘도 4로 나누어야 표본 평균이 된다고. 이건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라고? 4분의 Y가 502 이상의 확률 물어보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쓰면 약간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뭐 얘기하는 거냐면 Y바가 502 이상일 확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Y바는 크기가 4짜리 녀석이니까 평균이 490이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표준 편차가 20으로 바뀌었습니다. 490에서 502까지는 12 차이 나고요. 표준 편차 20이었으니까 0.6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Z가 0.6 이상일 확률이고요. 0.6은 요거네요. 23. 그래서 얘는 0.2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 확률이니까 0.16이랑 0.27 곱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산수는 직접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거 뭐지? 저기에다가 4x 해서 저걸 바꿔. 뭐 그래도 되죠. 네. 그러면 350을 9를 곱해서 이제 그쵸. 이게 원래는 크기가 9짜리 녀석을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걸 다시 9배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시 9배 하면 평균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9배가 돼야지.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야 돼? 9배가 돼야지. 9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9 곱하고 여기도 9 곱해가지고 이거 9 곱하면 얼마냐? 3150? 3150에 90의 제곱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3244 되죠. 어차피 얘하고 쟤는 딱 90 차이 나니까 이것도 Z로 따져보면 1 이상인 녀석이랑 똑같아져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4를 곱하면 1960? 4 곱하면 80이잖아요. 1960이고 2008이면 48이니까 86, 48, 0.6이네요. 그죠? 얘랑 똑같이 생긴 거지. 됐죠? 그래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살짝 바꾸는 거고 이것도 가끔 나오는 트릭이긴 해요. 우리는 항상 표본의 평균을 이야기하는데 표본의 합이 어쩌고 저쩌고 이랬거든. 그럼 이거 그냥 개수로 나누면 표본 평균 나오는 거니까 표본의 합이 3241에 그냥 9로 나누어서 표본 평균이 360 이상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산수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만 바꾸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죠? 한 5분 더 하고 싶다. 이제 노래하는 거 보게. 춤도 추면 참 좋아해. 야!